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여러분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제가 목요일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언제쯤 끝날까요?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자, 이 시장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이 시장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제가 확실하게 오늘 책임지고 여러분들께 강의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식하면서 수익 내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자,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업의 내재 가치, 그리고 이 업종, 섹터의 가치, 그리고 전망, 이런 부분을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 말 그대로 차트 분석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의 가치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해야 된다,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된다, 양쪽에서 파벌이 나뉘어서 싸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을 좀 더 가중치를 두느냐 차이지 둘 다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안 움직이고 바닥에서 3개월 있으면 여러분들 지쳐요. 6개월 지나면은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게 3년이 반복된다? 그러면은 내가 주식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반대로 기술적으로 열심히 분석했는데 기업 내용이 부실해서 어느 날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된다거나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주식은 나랑 안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분석해서 상장 폐지 당하지 않고 좀 안전한 종목들, 그리고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금 빠르게 매매할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당일날 거래를 종료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공부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돈의 흐름. 돈의 흐름만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주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갑니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얼마나 지금 포기를 하고 있는지는 잠시 후에 수급 동향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돈의 흐름이 몰리는 종목과 섹터는 따로 있습니다.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도 그들도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면은 남아있는 기관들도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집중된 일부 섹터에 몰린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돈의 흐름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도 어떻게든 이겨내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드디어 트럼프 2.0 세대, 자, 두 번째 집권이 시작됩니다. 이제 인수위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완벽하게 트럼프 시대가 열리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증시가 불안하다 느끼실 거예요. 트럼프가 워낙 이런 관세 좋아하고 분열을 좋아하고 그리고 미국만 우선시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미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국보다 우위에 있는 강대국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안하다라는 심리가 가중되는 것이고, 최근에 심리도 원래 안 좋았는데 이유가 불확실성이 컸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중국은 한한령이었고 금투세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쟁도 안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가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1월부터는 변동성이 확대된다.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된다라는 거예요. 확대. 아래로도 확대, 위로도 확대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대선이 있으면은 그 다음 주까지는 후폭풍이 있다. 바로 이번 주죠. 보통은 대선 이후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후폭풍이 나와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너무 빠르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까지 마무리되면 가장 베스트이긴 한데 다음 주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제 희망사항이고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한번 흔들고 이렇게 올라가면 가장 베스트 결과가 됩니다. 내로 흔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흔드느냐 차이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흔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죠. 이 변동성 과정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래로 흔들어도 위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지수가 많이 눌려 있어요. 그동안도 좀 억울하게 눌려 있고. 자,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증시랑 비교해서 우리가 체크하면 됩니다. 자,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계속 연일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확정되자마자 날아가죠. 불안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미국을 위한 그리고 미국의 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칩니다. 관세부터 내린대잖아요. 규제 폐지해 준대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나스닥 마찬가지죠. 성장주 중심인데 규제 철폐해주고 그리고 세금도 깎아준다라는데 너무 좋잖아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독일 닥스지수. 사실 유럽이 전쟁이 아직 안 끝나면서 불안불안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래쪽에 하단을 건드려주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밀리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하는 눈치는 아니죠. 하단 이탈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문제가 되는데 이런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흔들어도 다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는 거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는 EU를 탈퇴한 국가죠.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도 기존 저점 부근까지는 내려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더 추가적으로 많이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좀 더 흔들어도 다시 회복만 되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기 그리고 최근에 박스권 장세였기 때문에 그냥 하단에 붙어 있다. 독일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유럽도 크게 신경 안 쓰는 눈치. 사실 중국은 트럼프가 대놓고 때리는 무역 전쟁을 하기 시작한 국가죠. 그래서 불안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감 있게 3,300까지 돌파를 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중국이 올라가네요. 여러분 여기서 의아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올라가네요. 자, 중국이 뭘 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당선 직전에 당선될 것 같으니까 먼저 주변국들을 통해서 비자 면제국을 지정해 줍니다.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죠. 우리가 시켰나요? 알아서 해준 겁니다.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어요. 그리고 문화도 막 열기 시작해요. 한알령이 해제가 되는 거죠. 미국하고 맞서 싸우기 위해서 손을 먼저 내미는 겁니다. 중국이. 자체적으로 폐쇄 정책 펼치면서 내부 기업들 이미 몽둥이 찜질해서 다 다져놨죠.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고 다시 손을 내미는 겁니다. 세계의 중심에 우리 중국이 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경기 부양책 기대감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미국이 때리면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내수를 통해서 우리는 올라가겠다. 느껴지죠, 지수에서. 자, 일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전혀 미동이 없어요. 트럼프 당선되고 좀 올라갔다가 눈치 보기 하면서 잠깐 쉬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일본도 금리 정책 때문에 한번 밀렸는데 우리 같이 밀렸죠. 일본도 회복이 됐는데 우리만 바닥권에 있어요. 우리만. 저 보이시죠? 우리만 바닥권에 있어요. 그리고 다시 2,400을 깰 위기에 있습니다.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2,400 깰까요? 지지될까요?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장이 약세장이면은요. 지지선이 이렇게 있으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니까 약세장인 거예요.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니까. 그래서 약세장은 지지선을 보는 게 아니라 저항선을 보는 겁니다. 밑에 내려갔다가 이 구간까지 올라오는지 그리고 여기를 돌파해내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약세장이 끝나는 게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하면은 약세장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약세장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를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지하는 걸 바라는 것보다 차라리 한번 이탈시킨 다음에 회복하는 걸 바라는 게 빨라요. 지금 시장은. 자, 수급 동향, 외국인들이 떠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은 7월 11일까지 우리나라 주식을 43조 원을 매수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매수했는데 최근에 매도한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43조 원을 매수한 다음에 일부 매도를 해서 25조 원 남았어요. 보이시죠? 25조 원이 아직 남았어요. 정말 많은 금액을 매도를 했는데 아직 20조 원도 매도를 안 했고요. 그죠? 20조 원도 매도를 안 했고 25조 원이 남았다. 아직 절반도 매도를 안 한 겁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떠난 것 같지만 절반 이상의 금액은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1,400원이 넘어가서 불안에 떨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줄이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만큼이나 코스피를 담아놓고 세이브를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불안하신가요? 저는 외국인들이 조절을 한 다음에 올라갈 때 다시 다 담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시 다 담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그렇다. 자,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닥은 사실 외국인이 움직이지 않아요. 코스닥은 전체적인 산업 동향에 따라서 이 성장 동력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런데 지금 금리 정책 어떻게 돼요?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입니다. CPI 발표됐는데 예상치 부합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우려감이 트럼프 되면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전쟁까지 종료를 정말로 트럼프가 시킨다라고 하면은 종료되면은 그러면은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가 자기가 부임하면은 24시간 안에 끝낸대요. 지금은 당선인 상태고 완벽하게 부임한 기준으로 24시간이라고 핑계대면 되겠죠. 네. 트럼프가 정말로 전쟁을 끝낸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곡물 수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나 원유나 이런 부분이 더 풀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미 풀리고 있기는 하죠. 중국이나 뭐 인도를 통해서 풀리고 있는 거예요. 좀 싸게 팔던 거를 제값을 받고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금리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성장주 중심의 코스닥, 금리가 인하되면은 더욱더 탄력을 받고 움직일 수가 있다.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는 거 아니에요. 코스피에 있는 그리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넉넉해요, 보통은. 그런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연구개발하고 할 때 자금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상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들의 신뢰도를 올리고 주주분들한테 호소해서 더 많은 자금을 가지고 R&D를 하고 더 성장을 해서 기업의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세계에 널리 알려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코스닥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단, 이건 아셔야 돼요. 지금 680포인트, 기존에도 한번 이탈했었는데 이 모양 한번 나오면 좋습니다. 아니, 왜 지수 더 밀리라는 거냐라고 화내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올라가기 위해서. 당일치기로 한번 680 살짝 이탈시키면은 이렇게 투매가 살짝 나오는 흐름이 나옵니다. 투기적인 매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투매로 살짝 털고 가면 돼요. 이게 왜 나오냐면은 이 구조를 아셔야 돼요. 외국인들이 지수를 끌어올릴 때 자금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마다 이런 자금이 든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마다 누군가 팔아야 되는데 개인 투자 자금을 받고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용을 이용해서 많은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다. 어떻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다. 올라갈 때 매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으로 눌러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살짝 꺾고 가면은 시종 잔고를 털고 간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올라갈 때 이런 매물들이 줄어드는 거죠. 이 구조적인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억울하지만 종종 나오는 일입니다. 생각보다 지수가 약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거 한번 딱 켜보세요. 시동잔고 얼만큼 남았나, 줄어들고 있나, 그래프로도 요즘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줄어들긴 했는데 여기서 한 번만 더 털고 가면은 17조 원 아래로 내려가면은 외국인들이 만족할 만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그냥 움직이면 더 좋겠죠. 이런 움직임 없이. 그런데 확실하게 투매 한번 이끌어내면은 반등이 세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게 어정쩡하게 있다가 이렇게 L자형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식이 주가가 내려갈 때는 아유 어느 정도 내려가면 그래도 올라는 오겠지 하는 희망으로 가져가는데 L자형으로 가면은 내려간 다음에 올라오겠지 했는데 안 올라오잖아요. 에이 한국 안 되겠다. 다 팔고 떠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심리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한번 시원하게 투매를 한번 만들어내고 신용 물량이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순수하게 현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기업이 망하지만 않으면 들고 갈 수 있는데 신용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이용해 돈을 빌려서 한 거기 때문에 못 버티는 겁니다. 반대매매 당해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그런 반대매매 물량을 만드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종목이 이유 없이 마이너스 10% 이상 거의 하한가 수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 이 종목 반대매매 매물이 좀 많이 나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한번 거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다. 거치지 않으면은 조금 완만하게 천천히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기술력이 나쁘지 않아요. 수출 국가인데 물론 관세나 이런 거 일부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트럼프 시대를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는 연임이 안 됩니다. 4년 하고 끝나요. 그러면은 대비를 어느 정도 하면은 알고 맞으면은 덜 아픈 거예요. 과거에는 모르고 맞았지만 이번에는 알고 시작하는 거다. 이미 기업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물론 그 이상 여러 가지 기발한 방식의 발언을 하는 트럼프이지만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맞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조금 덜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그냥 반등 나오면 좋겠는데 한번 흔든다라고 하면은 그 공포 구간에서는 절대 투매에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알고 가세요. 투매는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투매는 공포를 매수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투매 동참만 안 하셔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투매가 나온 다음에 가장 빠르게 가장 강한 승부로 올라오는 섹터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주도주입니다. 내 포트폴리오에 없다라고 하면은 포트폴리오 교체해 보세요. 그렇게 회복이 정말 빠르게 나오고 수익 전환이 금방 될 겁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조정 구간마다 나오는 일이에요. 항상 나오는 거고 역사는 반복되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 기회일 수 있어요. 최근에 좀 억울했던 7월 11일 이후에 종목들 좀 억울했다.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고점 찍고 너무 쉬어가지고 내가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연말까지 해가지고 다 복구하고 수익 전환될 수 있고 내 계좌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난 아직 그래도 불안하다, 공포감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제 밴드에 오셔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을 잘 분석해가지고 항상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신용잔고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올려드리고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알고 간다라고 하면 지금이 정말 이게 투매이고 받아야 되는 건지 어느 섹터가 빨리 올라오고 어느 섹터가 주도 섹터인지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알고 맞으면은 덜 아프다라고 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들 주식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시고 밴드 오셔서 확인하시고 시장에 대해서 이번에 공포를 이겨내는 방법 모두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유종의 미라고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왜 유종의 미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제가 사실 10월 14일 이데일리 개편일에 맞춰서 월요일 날 딱 한 번 출연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강의를 좋아해 주시고 요청을 더 받고 싶다라고 하셔서 제가 한 달 동안 월요일에 계속 출연하게 돼 있었죠. 이제는 또 저랑은 다른 방식으로 잘하시는 분이 월요일 날 이제 출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시 돌려드리고 원래 주인분께 돌려드리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감사하게도 다른 요일은 안 되냐라고 하셨는지 자, 목요일 날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또 저의 강의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요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지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마무리를 잘 지었고 여러분들과도 마무리를 잘 지었기 때문에 또 다른 시작이 생겼습니다. 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기존에 있던 종목을 잘 마무리를 해야 돼요. 꼭 손실 종목을 수익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교체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짜로 투매가 나왔네? 그런데 주도주가 내 눈에 보여요. 그러면은 교체할 수 있는 용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꿈꾸는 주가는 이런 종목입니다. 템베거 종목.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항상 주식을 할 때 힘들 때도 그렇고 주식이 잘 될 때도 그렇고 초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 주식 왜 하지? 처음에 왜 시작했지? 내가 초심을 잃은 거 아닌가? 초심을 잘 유지하고 있나? 항상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초심과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내가 수익이 잘 나서 자만하지 않았는지, 오만해지지 않았는지, 혹은 내가 손실 중이라서 심리가 너무 약해져서 계속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장에서 노리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심리를 약하게 만들고 이런 템베거 종목들이 우리 코앞에 있었고 기존에도 나왔고 매년 출몰하고 하고 있고 이제 또 나오기 위해서 바닥에서 다지면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내 심리 때문에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흔한 종목은 아니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간이 좀 다를 뿐 5배 이상 10배 가는 종목은 매년 등장을 합니다. 주도주 섹터에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바닥권에 있는데 개별 이슈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상식적인 종목을 샀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템베거 종목 중에서 한 종목만 잘 선택을 하셔도 2~3배 정도는 어렵지 않게 나온다라는 거. 10배 아니라 2~3배면 어떻습니까? 내 계좌를 살려내고 손실 계좌 극복해내고 수익 계좌 수익을 극대화시켜주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 불사의 미학. 불사의 미학. 노병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내려가요. 뭐 지금 뭐 5만 원도 깨지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죠.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계속 모아가시라고. 짧지 않아요. 반등 나오는 게.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했고 뭐 이런 공급 계약 하기로 했고 뭐 디테일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는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반등이 빠르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특별한 이슈가 나와야 돼요. 왜? 파운드리는 이미 수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TSMC에 완패를 했어요. 사활을 건 게 파운드리 중 하나 아니었습니까? 엑시노스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차기 모델의 엑시노스 아예 안 쓴다. 다 퀄컴으로 대체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진행했던 것들이 잘 안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종목은 주도주가 아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주도주는 이런 거예요.
HBM, AI 이슈의 핵심이 되는 메모리를 찾았다. 어디서? SK 하이닉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여서 이 엔비디아의 1공급사라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점이었다가 마이크론이 들어왔죠. 삼성전자 들어갈 거예요. 아직 통과 못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언젠간 통과됩니다. 삼성전자도 그걸 위해서 그동안은 파운드리의 경쟁 상대, 사실 경쟁이라기보다 따라잡을 상대였죠. 그런 TSMC랑도 손을 잡을 것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수를 쓰겠다는, 다 열어놓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삼성에서도. 그만큼 지금 SK하이닉스의 HBM 독주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세미나 열었는데, 비즈니스 미팅을 열었는데 진순왕이 얘기하잖아요. 블랙에 1년치 완판됐는데 차기 모델 10M4 우리 6개월만 일찍 당겨줄 수 있느냐. 내년 하반기에 양산하기로 했는데 상반기에 달라는 거예요. 최태원 회장이 뭐랍니까? 노력해보겠다. 최대한 맞춰보겠다. 그만큼 서로 신뢰관계가 있는 겁니다.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젠승왕이 이런 말 하지도 않겠죠.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겠죠. 수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완성도 높게 하이닉스가 가져가고 싶었는데 그건 아니라도 공급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때요? 파고드는 삼성전자랑 다르게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수급도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랑은 전혀 다른 움직임이죠. 기회만 딱 나오면은 하이닉스는 20만 5천 원 구간 넘어서 이렇게 날아가게 될 겁니다. 시장 영향력으로 조금 밀려 있는 건 뭐 시총 상위 종목이니까 당연한 건데 20만 5천 원 넘어가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다시 주도주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래 걸리더라도 하이닉스는 그렇게까지 오래는 안 걸릴 것이다. 지수 누르고 있는 것만 회복되면은 이 부분만 끝난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는 바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돼요.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 그래서 주도주는 죽지 않는다. 알고 계시고요. 앞으로 갈 때도 주도주는 항상 포트폴리오 한 종목 정도는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어요. 배움의 미학. 이 배움이요. 무언가를 배우다의 배움이 아니에요. 뱀이 움직이는 모습을, 배가 움직이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래서 뱀이 움직이는 모습을 배움이라고 하는데 내년이 뱀의 해죠. 뱀의 해에 뱀의 움직임에 맞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은 제가 볼 때 지금 시장 이겨내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2주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시장이 심상치 않고 좀 생각보다 반등이 좀 느리고 그리고 미국 대선 끝나면 후폭풍까지 있으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이런 패턴을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딱 이런 거예요. 양봉 크게 보여드리면 양봉 하나 크게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음봉 이렇게 두 개 나오면은 이런 종목들을 골라서 매수해라. 단 조건이 있다. 양봉이 나올 때 거래대금이 폭발해야 된다. 음봉이 나올 때는 거래대금이 줄어야 된다. 간단한 조건이에요.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 하나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이 고점을, 이 캔들 상단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인다. 우리 흔히 뭐라고요? 상승 N자형. 자, 제가 뱀의 움직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선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그러지 이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이런 움직임이 되겠죠. 뱀이 마치 흡사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 됩니다. 상승 N자형을 조금 곡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뾰족뾰족한 서양식이 아니라 둥글둥글한 동양식으로 바꾸면 뱀의 움직임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종목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고 제가 2주 전부터 강조를 해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봐야겠죠. 제가 밴드에 오시면 올려드립니다라고 했는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어디까지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 올려드려요. 길적 분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좋아하고 찾아내야 되는 이런 돈 버는 차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차트? 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차트. 10만 원 돌파 시도 너무 좋다라고 했죠. 10만 원 기본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자리고 넘어가니까 준상한가. 상한가 들어가면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13만 원 구간 상한가 들어가면 일단 보유. 13만 원이 굉장히 큰 저항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는 거예요. 다음 날 상한가 들어가면 갭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탈하는지 유지되는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시기만만 유지하면 그냥 들고 있어도 되고 이탈하면 분할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면 된다. 간단하죠.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다음 저항이라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알려드리죠. 장중에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종가에 어떻게 될지 고민하시죠. 그러니까 314분에 또 올려드리죠. 여러분 이런 모양의 패턴을 잡아냈어야 되고 13만 원은 이미 봄에 저항을 만들었던 구간이다. 매물대가 있다. 넘어가야지 좋은데 한 번에 가면은 너무 좋은데 한 번에 어려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두 번, 세 번 건드려서 넘어가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노력만 하느냐? 아니요.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은 실패할 수는 있지만 한두 번 실패할 수 있다. 결국은 넘어갈 종목이다라고 올려드리죠. 자신감 갖고 가셔라. 나는 매매하는 거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들고 가시란 뜻이에요. 간단하죠. 또 뭐라고 해요? 16만 원 유지하면 보유, 이탈하면 매도.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6만 원 구간에서 유지만 되면은 횡보한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횡보가 안 된다?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은 한번 휴식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은 대응 전략은 간단하죠. 다음 정은 19만 원이고 13만 원 돌파인데요. 중요한 구간이라고 했죠. 13만 원에서 지지력 테스트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끝났죠. 어떻게 했습니까? 실시간으로는 120%가 넘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120%가 넘는 126% 정도 되죠. 상승세 보이고 16만 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올라갔습니다. 자랑 이게 아니고 올라간 다음에 대응하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16만 원이죠. 상한가 월요일 날 이 어려운 장에 상한가 들어가고 다음 날 강세를 보인 다음에 16만 원 유지가 안 되면 여기서 한번 매도하시라는 거잖아요. 글 미리 전날 써드린 전략 그대로 하시면 되죠.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눌린다. 13만 원 구간이면은 매수할 수 있으니까 기다릴 거냐 아니면은 이 양봉에 3분의 2 정도 되돌렸으니까 14만 원 아래부터 13만 원까지 모아갈 거냐. 이 전략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둘 중 하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 실시간으로 계속 알려드리고 장중에 알려드리고 마감 전에 알려드리잖아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시장이 안 좋으면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모든 종목이 오를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오르는 종목보다 약한 종목이 좀 더 많을 겁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공평한 거예요. 외국인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만 손실 보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똘똘한 종목을 포트폴리오 한 종목 정도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지금 120% 넘게 올랐는데 한 80% 이상만 여러분들이 챙겨도 어떻게 돼요? 다른 종목들 마이너스 나는 거 다 메꾸고도 수익권이죠. 추후에 지수가 회복돼서 종목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되는 폭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여러분 계좌는 플러스가 쌓이는 거예요. 남들은 손실 본 거 복구하기 바쁠 때 나는 이미 DS한석 같은 종목으로 손실을 커버했고 약간의 수익이나 있었으니까 밀렸던 종목들 회복되는 만큼 다 수익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시장을 강력한 매수세로 해서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이겨낸다? 불가능하잖아요. 시장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시장을 이겨내는 방법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종목들을 하나 꼭 찾으세요라고 담아놓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종목을 왜 꼭 한 종목 담아가시라고 했는지
내가 5종목 정도를 분산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5종목 중에 20%의 비중 될 거 아니에요. 20%의 비중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계좌는 바로 커버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올려드린 LK 삼양입니다. 딱 둘이 정확하게 일주일 차이예요. 일주일 차이. 이 종목 또한 여러분들 상승 구간에서 조정받는 모양이니까 보시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기존에 이 2250원 구간에 저항받던 구간인데 돌파했죠. 돌파한 다음에 뭐예요? 눌림이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이 아래 구간은 무혈입성이다. 거래대금 팍 감소해가지고 조정받은 거잖아요. 쉬는 구간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거래대금 터진 이 물량은 뭐예요?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다 들고 있는 거.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들고 있는데 여기 내려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면 되는 거예요. 싸게. 기회 주잖아요. 그냥 날라갔으면 못 사는 걸 기회를 주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죠. 어떻게 돼요? 자, 계속 알려드립니다. 2,500원 저항을 돌파 시도하고 있다. 2,250원에서 바로 위에 짧은 저항을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예요? 1차 상승 후에 2,500원 이하는 무혈입성 구간인데 2,250원 아래는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 2,250원이 지지선이니까 2,500원에서 2,250원만 해도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2,250원 아래란 말이에요. 최고의 지지선 2,250원. 그거보다 낮은 가격에 샀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저점 매수가 된 거예요. 자, 타이밍 너무 적절했죠? 그러니까 다음에 저항 돌파해서 쭉 날아가죠. 3,000원대 그냥 가는 겁니다. 자, 3,250원을 지지선 삼고 3,500원 1차 저항, 3,750, 250원 단위로 올리면서 계속 보는 겁니다. 월요일에 상한가 갔잖아요. 다음날 이렇게만 대응하시면 돼요. 3,500원 넘어가나? 넘어가면 보유. 못 넘어가면 정리. 3,250원 이탈하면 정리. 간단하죠?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3,500원 넘어가죠. 3,750 어떻게 돼요? 다음 저항 3,750원 딱 돌파 시도하고 여기서 매수세가 약해지면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3,060원에서 더 가면 좋겠지만 매수세가 약해졌잖아요. 그러면은 3,750원 이탈할 때 이 구간에서 살짝 정리해 주는 거예요. 분할 매도라도 3분의 1 혹은 절반이라도 매도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일주일도 안 돼서 60%가 넘게 올랐으면은 충분히 욕심 많이 내신 거 아닙니까? 하루에 거의 20%씩 올라온 건데 그럼. 그쵸? 하루에 거의 20% 가까운 수익이 났다? 여러분들 그 정도 나면은 일부는 정리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다 정리하셔도 되고. 기준 정확하게 정해드렸잖아요. 만약에 이때 매도를 안 하고 난 조금 여유 있게 볼래 해도 기존 지지선이 여기였고 다음 저항 넘어갔죠. 그럼 저항선을 올려서 3,500원 이탈할 때는 정리한다. 깔끔하죠. 최소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도하셨으면은 40% 중반대, 못해도 40%대의 수익은 얻으셨을 겁니다. 이 종목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들, 40% 이상 수익 진행 중입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목이 내 계좌에 하나만 있으면은 계좌 다 케어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종목을 일주일 단위로 DS 단성 매수하고 그 다음 주에 좋았네 하고 기존 종목들 조금 정리하고 DS 단석 조금 정리하면서 LK 삼양을 한 종목을 매수해서 5종목 중에 2종목이 이렇게 잘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DS 단석하고 LK 삼양하고. 나머지 종목은 좀 삐리리 하겠죠. 어떻게 다 좋습니까? 장이 이런데. 그런데 한 종목만 해도 케어가 되고 2종목이면 내 계좌는 수익 계좌인 겁니다. 행복한 계좌예요. 장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어차피 장 회복되면은 지금 안 좋았던 종목들이 회복될 거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주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을 내가 무조건 이긴다가 아니라 이렇게 극복해내는 겁니다. 그 시장에 맞게끔 내 자금을 순환하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수익이 났으면 그만큼 좀 정리해가면서 교체해가면서 보는 거예요. 제일 똘똘한 놈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을 계속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 강력한 종목인데 쉬는 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 자, 월요일에도 이런 종목들을 한 종목 정도는 들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한다. 트럼프잖아요. 뭐 가만히 놔두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중국에서 보복을 한다. 뭘로? 애플 불매 운동으로. 그리고 히토류 무기화. 이미 준비했죠. 트럼프 될 것 같으니까. 관세 전쟁 시작할 것 같잖아요. 중국이 뭐예요? 히토류 관리 규정 이미 발표했어요. 바이든이랑 토론회했는데 바이든이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와서 사퇴했죠. 중국 입장에선 이미 트럼프다라고 거의 확정을 지은 거예요. 미리미리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런 걸.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 관련주들, 유니온그룹이나 아니면 티플렉스, 뭐 해임 뭐 등등 이런 종목들 한 종목 정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넣고 가면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싶어가 아니고 해지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종목들이 서로 이제 중국과 미국과 딱 싸운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수출 국가다 보니까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해지를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가 내려갈 때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시장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자, 박스권에 그대로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하단 구간에 있죠. 하단 구간에서 보시면 돼요.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단 구간에서 매수해서 그냥 여기서만 정리해도 되고 돌파하면은 더 들고 가면 돼요. 문제가 생긴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분쟁이 생긴다. 넘어가서 날아갈 겁니다. 이 종목이 나머지 종목 쓱 밀린다라고 하면 다 커버해 주는 거예요. 시장은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거다. 내 포트폴리오에 분산 투자하는 이유는 이렇게 다른 섹터를 통해서 서로 해지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티플렉스 같은 종목 하나 넣어놓고 자, 전기차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전기차주라니? 지금 전기차 캐즘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전기차주 안 좋은데요? 생각하실 겁니다. 맞아요. 아직까지는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근데 내년에 미국이랑 유럽 이제 슬슬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죠.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리튬 관련주도 쓱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엄청 좋아지는 작년 초처럼 어마어마한 시장이 온다? 그거는 내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도 지금처럼 아예 바닥권에서 못 움직이는 이런 시장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정권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여러분 키워드는 트럼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주식하시는 분들은 키워드는 일론 머스크가 트렌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는 길이 곧 트렌드예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남자 일론 머스크. 그런 것처럼 이 양반이 갖고 있는 게 테슬라고 자율주행 전기차 하는 기업이죠. 스페이스X 우주항공이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X를 인수해서 AI를 접목시키고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테슬라의 대항마는 또 뭐가 있느냐? 규제가 해제되고 하면은 좋아지는 게 뭐가 있느냐? 전기차 시장이 회복되면 좋아지는 게 뭐가 있느냐? 리비안 같은 경우가 같이 대항마로 있잖아요.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성격이 다르죠. 여긴 전기차에 집중되어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 보는 거예요. 리비안에 기존부터 EV 배터리 조립 라인 공급했었고 최근에 또 작년이었죠. 자체 설비 시스템 또 공급한다라고 하죠. 리비안은 폭스바겐에서 7조 원이나 투자를 한대요. 그러니까 관련주들 하나 정도는 가져가는 것도 이제 슬슬 괜찮지 않느냐. 물론 아직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냐라고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거래대금을 조금은 늘리고 있고 바닥권에서 올라는 오고 있다. 이중 바닥선 움직임 만들고 다음 저항권 정도는 회복시켜 놓고 눌림목 만들고 있다. 감사한 구간이다. 감사한 구간이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밀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시는 거고요. 밀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시면 되고 그리고 7,500원 회복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물량 더 실어도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모양 똑같죠? 양봉을 이렇게 세워주고 음봉으로 이렇게 내리고 좀 올랐다 음봉으로 내리고 이 모양 제가 강의 자료 밴드에 다 올려드리니까 와서 보시면서 LK 삼양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모양이 거의 흡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밴드 오셔가지고 이 강의 자료 제가 이 시간 딱 끝나면은 바로 업로드해서 모두 받아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다운받는 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럼 웹상에서 그냥 모바일상에서 그냥 보실 수 있도록 한 장 한 장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와서 보면서 정말로 AK 사명이랑 비슷하네 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모양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되겠죠. 자, 참여 방법 확인하시고 마지막 강의 그리고 포트폴리오 완성해야 되니까 나머지 두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포트폴리오를 마무리해 볼 시간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주식은 수익이 아무리 나도 팔아야 수익이에요. 매도하기 전까지는 손실도 수익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월요일 날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금강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월요일이니까 이제 3일밖에 안 됐어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고 지금 트럼프가 전쟁을 끝내면은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수혜받을 수 있는 뭐다? 재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이 되는 종목 중 하나예요. 바닥에서 이제 튀어 올라가고 있고 거래대금만 실리면 된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금강공업 너마저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은 여러분들 놓치신 분들 얼마나 아까우실 거예요. 밴드 안 오신 분들, 공략주 여러분들 포트에 안 담으신 분들 얼마나 아까우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렸다가지 너마저 이렇게 빨리 움직여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올려드렸죠. 보세요. 금강공업 5,000원 1차 목표가 달성했다. 분할 매도하면서 기술적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오래 보실 분들은 좀 밀려도 그냥 들고 가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들고 가시는 거고. 자, 5,000원 구간. 여기서 한번 정리 안 하면 이렇게 살짝 내려올 수 있어요. 단기 급등이니까. 하루에 20% 이상 올라갔다가 쉰다라는 거죠. 자, 고려함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매도 타이밍 다 올려드린 거 알고 계시죠? 절대 자만하지 말고 항상 매도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가시면은 제가 볼 때 지금 시장 어렵지 않아요. DOU도 마찬가지고요. 다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움직일 때마다 알려드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공략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컨텐츠주 심상치 않다라고 했어요. 넷플릭스 다시 한번 최고가 찍으면서 돌파하고 있고 오징어 게임 2 티저 우리나라 2위 컨텐츠 회사인 컨텐트리 중앙 바닥에서 움직인 게 없어요. 지금 바닥권이에요. 근데 이것도 금강공업하고 마찬가지 거래대금 터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모아가긴 너무 좋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체크해 보시고 자, 지주사 종목 중에서 원익올릭스 최근에 메타의 자회사 원익 로보틱스가 로봇팔 공급한다고 돼 있죠. 뭐 이런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하다 보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대금 터져서 올라갔다가 쉬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좋을 땐 더 좋아질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채워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는 제가 목요일날 이렇게 올 거고 목요일 아니더라도 밴드에서 찾아뵐 수 있으니까 다들 오셔가지고 체크하시고 이 어려운 시장 모두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돈줄 선생 이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